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엔 내 편이 별로 없다는 건 일찍부터 알았지만 돈을 갖게 되면 반대로 내 편이 많아진다는 것도 일찍부터 알게 되었네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꽤 잘 살았습니다. 은행에 다니시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40평이 넘는 집에 살았고 부모님은 늘 저와 여행도 다녀주고 많은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성공하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네요. 중학교에 입학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충격이 컸던 나머지 다니던 은행을 퇴직하시고 아버지의 보험금과 나머지 재산을 이용해 어떻게든 저와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오나 봅니다. 그동안 평소 어머니를 친언니처럼 챙겨주던 고모가 엄마에게 좋은 건물이 있다며 보험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면 평생 월세 받으며 저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며 꼬드겼고 결국 엄마는 믿었던 고모의 제안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덜컥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동산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땐 이미 10억이 넘는 돈을 모두 고모에게 보낸 뒤였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2억이라는 빚까지 떠안은 채 저희는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처럼 엄마와 저는 염치불구하고 홀로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전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돈은 없어서 늘 입던 비싼 옷은커녕 할인 매장을 돌며 싼 옷을 입고 교복 맞출 돈이 없어 할머니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겠다며 다시 직장에 들어가셨고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학 간 학교에서 같은 반 절친 우성이를 만나게 되면서 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우성이와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말입니다. 저와 키도 이름도 성격도 비슷했던 우성이는 취미도 비슷했고 죽이 잘 맞아 늘 붙어 다녔습니다. 저와 우성이 둘 다 공부도 곧잘하는 편이어서 늘 전교 10등 안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곤 했으니까요. 우리 둘은 절친이 되어 항상 즐거웠지만 문제는 우성이 엄마였습니다. 인서울, 최소한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우성이었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자식에 대한 공부 욕심과 치맛바람이 대단했는데 우성이 아버지 역시 엄마한테 아무 소리 못할 정도였어요. 저와 성적이 엇비슷하다 보니 우성이 엄마는 저를 경쟁 상대로 여겼고 친하게 지내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우성이는 학원만 7개를 다닐 정도로 엄마가 열성적이었지만 저는 형편 때문에 부족한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는 정도라서 더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성이에게 전화를 하면 대신 받아서 우성이 없다고 한 적도 부기지수였고 나중엔 공부에 방해되니 전화하지 말고 자주 만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다는 것을 알곤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편부모 가정인 것과 제가 우성이 공부를 일부러 방해한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아선 짝까지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땐 정말 어린 마음에 서럽고 화가 났지만 엄마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우성이의 얼굴을 보며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던 것을 너무 늦게 알았던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무렵 엄마는 결국 수면제를 드시고 자살 시도를 하셨고 끝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엄마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할머니와 저는 울었고 세상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우성이가 장례식장에 찾아오셨고 너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저를 우성이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밤새 같이 있어주었습니다. 우린 많은 얘기를 나눴고 평생 둘도 없는 친구를 살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에 뒤늦게 장례식장에 온 우성이 엄마는 제 뺨을 후려치며 우성이 유학 가려고 비행기 타러 가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욕을 퍼붓더군요. 우성이 아빠는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 물러서 있고 우성이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중학교 때 절 만난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부모도 없는 놈이 멀쩡한 내 새끼
재수없게 앞길 가로막는다며 끝도 없이 저주를 했습니다. 다른 말은 다 괜찮았지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할머니가 자리를 비우셔서 그 광경을 보지 못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동안 저를 저주하던 우성이 엄마는 결국 우성이를 데리고 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맹세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곤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할머니에게 생활비 하시라고 드리곤 곧장 입대를 했습니다. 우성이는 입대 전날까지 계속 연락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우성이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게 저주를 퍼부었던 우성이 엄마가 계속 떠오를 것 같았으니까요. 군대에서 전 바로 윗고참 정현준 일병과 알게 되었는데, 정일병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은 터라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일병의 도움으로 저는 군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일병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다른 선임들은 자격증 책을 보고 모엽지를 볼 동안에도 경제서적과 하도 봐서 책장이 너덜너덜해진 주식책을 보고 또 보더군요. 그리곤 제게도 돈으로 인생 바꾸고 싶다면 주식이 답이라며 저한테 많은 정보들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느덧 정일병의 제삿 날이 찾아왔고 우리는 나중에 사회에서 반드시 만나자며 후일을 기약했습니다. 얼마 후 저도 제대를 했고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시며 품에서 주섬주섬 통장을 꺼내 건네주시더군요. 제가 드린 1,00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틈틈이 농산일하면서 모으신 돈을 저축해서 1,500만 원이 든 통장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라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반가운 정일병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제가 사는 동네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품으로 보이는 옷에 2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정일병의 새로운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유산이라도 물려받았냐는 제 질문에 정일병은 고아한테 유산이 어디 있냐며 대뜸 자기랑 돈 벌 생각 없냐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지만 정일병은 근처 카페로 데려가 제게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그건 바로 인터넷 뱅킹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무려 3억이 넘는 통장 잔액도 잔액이지만 저를 놀라게 만든 건 매일 입금되고 있는 내역이었습니다. 적은 날은 30만 원, 많은 날은 100만 원도 넘는 금액이 거의 매일 내역에 찍혀 있었습니다. 정일병은 제대 이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제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돈을 벌게 된 계기는 바로 마진거래라고 하더군요. 제대 후에 주식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던 중에 우연히 마진거래에 대한 정보를 접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가입하면 무료로 주는 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돈이 벌리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본 돈을 가이드 지침대로 착실하게 따라했고 거의 매일 수익이 쌓이고 쌓인 수익으로 거래 금액을 늘렸더니 수익이 계속 커졌다는 겁니다.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나니까 제 생각이 났다며 연락을 해온 정일병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봉투엔 50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거 할머니 갖다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곤 저도 마진거래라는 것을 가르쳐달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정일병을 따라 가르쳐준 마진거래를 착실히 배우고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정일병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 아닐까 염려했지만 실제로 돈이 벌리는 것을 확인하자 그런 의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정일병을 따라 모아둔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조금씩 수익을 얻으며 불려나갔고 거래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불과 3년여 만에 20억이라는 믿을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머니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샀고 지금은 건물을 한 채 사서 상가 수익으로 월 500 이상은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진거래도 틈틈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 참 알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제가 건물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건물 1층 상가에 치킨집이 입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건물에 입주한 상가 사장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 서로 친분을 쌓아보자는 생각에서 찾아간 거였죠. 그런데 가게 주인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친구 우성이가 사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했고 우성이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내에 저를 안아주며 왜 연락 안 했냐며 정말 보고 싶었다며 반겨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우성이에게 미안하다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다독였습니다. 저희들이 가게 앞에서 재회를 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우성이 어머님이 나와서 저를 알아보곤 멈칫하더군요. 제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우성이 엄마. 어머니 장례식에서 제게 저주를 퍼부었던 우성이 엄마를 보는 순간 저는 잊고 있었던 아픈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렸습니다. 우성이 엄마는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성이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더군요. 우성이 얘기를 들어보니 유학을 갔다가 향수병에 걸려 잘못된 친구들 게임에 빠져서 나쁜 짓도 좀 했다더군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완전히 망했고 결국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부모님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다 갚고 이제서야 겨우 가게 하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내게 저주를 퍼부었던 우성이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미 오래 지난 일이었고 전 누구에게 복수를 다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여유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후 첫 달 월세가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곤 그대로 인출해서 저녁에 우성이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우성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주인 나라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라고.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넌 지금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동안엔 나한테 월세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성이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지만 잠시 후 절 부둥켜 안고 미안하고 고맙다며 울더군요. 엄마한테 얘기하겠다는 우성이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넌 내 소중한 친구지만 난 아직도 너희 엄마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 월세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전해드리라고. 지금은 말씀드리지 말라고. 만약 지금 말씀드리면 월세 받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워낙 자리가 좋은 터라 그 후로도 우성이는 부모님을 도와 치킨집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사도 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 집으로 초대해서 술도 한잔하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으며 다시 예전의 절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성이 엄마에게 복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엔 친구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복수했다고 생각합니다.